여러분 장례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형준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명박 후보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후보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고 1문 1답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명박 시장님의 경선 출마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2월 19일 정권 교체라는 대장정에 제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이를 이 혼돈의 시대가 저에게 부과한 역사적 보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정권 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 영원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경쟁하면서도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당내 경선은 치열하지만 아름다운 경선으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날로 더해가는 노무현 정권의 정권교체 방해 기도를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합니다. 최근 노조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야당에 대한 도발적 행위는 저열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봅니다. 기자실 통폐합, 또한 이것은 정권 말기의 실정을 어필하려는 언론 봉쇄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의 집권하면 끔찍하다 하며 세를 결집하려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국책 영수비를 동원해서 제 대선 공약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노림수는 단 하나, 그것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공세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결연한 각오로 단결해서 현 정권의 정권 교체 저지 기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국정 홍보처를 폐지하고 통폐합된 기자실을 복원해야 합니다. 당이 국정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데 또한 앞장서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대우나 정부 보고서 공작의 배후를 찾아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이 대선 전국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에 부여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헌법과 싸우지 마십시오. 국민과 싸우지 마십시오. 앞으로 한나라당과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음해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인류 국가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또다시 과거 이념투쟁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세력과는 싸워야 합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선진화 세력, 미래지향적 실용주의 세력이 모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무능한 이념 세력을 유능한 정책 세력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한나라뿐만 아니라 뉴라이트와 중도 보수 시민 세력, 정치 세력을 포괄하는 대한민국 선진화 추진회의를 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국정 실패에 책임 있는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집권, 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 기도에 맞서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세력을 규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선이 끝난 다음으로 미래 선진화 세력이 연대하는 과제로 이루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바깥의 우호적인 세력과 적극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지금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권의 비전과 정권 교체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끝내고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밖의 시국은 매우 엄중합니다. 방심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2년 비열한 네거티브 정치 공작을 막지 못해서 정권 교체에 실패했던 뼈저린 경험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말 제가 국민 지지를 이끌고 앞서 나가자 온갖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저를 끌어내기 위한 공세가 그동안 집중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당 밖이 아니라 당 안의 우군이 네거티브 공세에 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면 말보시고 무책임한 폭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같은 식구가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반칙이고 원칙을 깨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는 살면서 실수와 잘못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결정적 도덕적 기준을 저는 어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단 한 평의 땅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8월 경선은 단순히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지난 대선 출마 선언문에 밝혔듯이 운명사적 전환기를 뚫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다시 뚝뚝서게 하는 리더십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힘들게 밤새워 일을 해야 합니다. 집을 서로 짓기도 어렵지만 무너지는 집을 다시 고쳐 세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나라당 이번 경선에서 역사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 정치에 가장 부합하는 리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선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를 극복한 문제 해결 능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풍부한 경륜과 성과,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사고와 비전,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랜 전장 경험을 통해 실무를 익혀야 합니다. 국가 경영 능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열 수가 있습니다. 차기 한나라당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집권이 곧 성공일 수는 없습니다. 현 정부는 집권에는 성공했지만은 국가 경영에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유능한 국가 경영 세력임을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나라당 정권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권이 되도록 저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경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경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합니다. 무조건 승자에게 최대한 협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경선에 이기면 저는 다른 후보들과 아우르고 힘을 합쳐서 나아가 한나라당 바깥의 모든 미래 선정화 세력과 연대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상생 경선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은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린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가장 깨끗한 경선을 우리는 치러서 국민으로부터 우리는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러한 원칙과 규범을 지킬 때 한나라는 새로운 정치를 주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수권 세력으로서의 한나라당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미래로 갈 뿐입니다. 그 미래로 가는 중심이며 성공이 한나라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가시밭길일지라도 성공에 서서 이를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10년 수건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잃어버린 서민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계천을 살려내야듯이 대한민국 정의도 살려내겠습니다. 대한민국 7.4를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을 세계 1위 국가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번 12월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하여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인 관계로 방송기자분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YTN 김대승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그동안 박근혜 대표 측은 이명박 전 시장과 김경준 측은 수자운동에서 BBK 열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주가 조작 사건까지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 시장과 이전 시장과 BBK의 어떤 관계인지 좀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와 BBK는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께서 면책 특권이라고 해서 함부로 정치적 공세를 피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BBK를 설립한 김경준 씨는 설립하던 그해에는 제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유수신문이 아주 유명한 금융이라고 해서 함께 금융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정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투실이 이런지 없는지는 투세 쪽에 알아보시면 되고, 또 사실 여부는 이미 김정재 씨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검찰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완벽한 기록이 있고 본인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 이상 더 공세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MBN 최중락 기자. 네, MBN의 최중락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대운하인데 최근에 경제적 실효성 그리고 환경 문제 등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장님께서는 오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공작의 배후와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국민들의 찬반 비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여론과 경제적 실효성에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중도에 하차할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시도할 때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경부 고속도로가 무슨 경제성이 있느냐 정말 결사방위했습니다. 오늘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외에 이것은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계산 이후에 미래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 또 대한민국이 2020년이 되면 물 부족화가 됩니다. 이 한반도 대운하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국민들이 걱정하는 마실 물을 더 맑게 합니다. 지금 이미 영산강과 낙동강은 수질이 계속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식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운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이 부족한 낙동강은 물을 홍수기에 홍수를 조절하고 갈수기에 물을 보존해서 미래의 지구 온난화나 이것을 대비도 하고 물 부족 국가에 물을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질을 더 좋게 하고 수량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이 문제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논할 것 없이 저는 계속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국민을 동의를 얻어서 이 일은 대한민국의 3만 불, 4만 불의 소득을 이루고 경제적 효과, 환경적 효과 여러 복합된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유대인의 이기로 기자. 네, 유대인의 이기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출마선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검증에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님께서는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의 검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캠프 1호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자 뭐 이런 목소리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가능하면은 경선이 최후 목표가 아니고 본선이 최후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후보들과 힘을 모아서 본선에 이기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우리 당내 후보들에게 지나친 무리한 검증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캠프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지 말자 이런 원칙을 이야기했고 현재까지도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보가 되면 누구나 엄중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당의 검증위원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연합뉴스 이승만. 연합뉴스 이승만입니다. 오늘 회견 하시면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같이 대한민국 선진화 추진회의 구성을 제안하셨는데요.
좀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국가의 시장 경제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나라당의 정권 교체를 저지하려는 여러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또 우리 대한민국 내 현직 대통령께서도 한나라당의 정권 교체는 끔찍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말씀드린 그런 시장경제 원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도 시민단체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그것은 이제 시간을 늦출 수가 없다. 상대의 공격이 너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경선 이전이라도 세력 규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하나마의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일부 또 국민중심당의 일부 세력도 함께 한다면 같이 하려고 할 거고 그러나 사전에 전에 그런 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네, 다음 일정과 관계상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는데 끝나기 전에 우리 MB연대에서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뜻으로 화분을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박수로. 자, 이상으로 오늘 경선 출마 선언 이명박 후보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선을 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